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30대) 그룹의 평균 부채 비율이 83%로 10년 전보다 20%포인트나 낮아지며 자산 건전성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 성과 평가 업체인 CEO스코어는 지난 10년간 30대 그룹의 금융사를 제외한 전 계열사의 부채 비율이 2004년 103.1%에서 2013년 83.3%로 19.8%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3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60만 명대로 다소 둔화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516만 3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4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70만 5천 명, 2월에 83만 5천 명에 달한 것을 감안하면 증가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기본적으로 60만 명대는 고용시장 회복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패키지 인수 협상의 타결이 임박했습니다. 인수 가격은 5에서 10% 할인된 1조 500억 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하는 농협금융지주는 우리투자증권 합병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5월께 제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핫텐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를 짓눌렀던 기술주의 반등이 나오자 나흘 만에 뉴욕 증시가 상승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도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0선 안착에 성공한 코스피는 장중에 2000선 돌파를 하기도 했는데요. 12거래째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대치가 낮아진 삼성전자의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내일 옵션 만기만 무사히 넘긴다면 추가적인 외국인의 매수도 기대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선상클럽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 많으실 텐데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무료 문자로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명만 보내주신다면 두 멘토가 바닥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김용준 멘토와 함께하는 시장의 핵 코너가 이어집니다. 이번 시간은 시장의 핵으로 급부상하는 이슈와 테마들 한꺼번에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장중에 2000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장의 핵으로 꼽으신 개념 어떤 개념이신가요?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그 문제가 됐던 부분 이제 코롱하고 이제 듀포의 문제가 좀 생겼는데 뭐 굉장히 큰 금액이었죠. 1조 원대 소송이 진행됐다고 그러는데 그 1조 원대 그 소송 진행의 핵심은 결국은 이제 아라미드 섬유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아라미드 섬유에 대한 부분에 그 듀폰이 먼저 이제 그 기술 개발이 됐고요. 그 코롱이 어떤 침해가 있었냐라는 얘기가 이제 그 초점이 됐던 건데 그러면 이 아라미드 섬유가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1조 원대의 어떤 소송까지 좀 진행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코롱이 이제 승소를 하면서 코롱은 분위기가 좋아졌고요. 뭐 제가 볼 때는 코롱의 주가는 뭐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일단 봐야 될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일단 2012년도에 소송 관련한 일들에서 이제 일지상으로 보면은 2012년도에 코롱이 이제 그 듀폰과 그 소송이 진행되면서 아라미드 생산 라인이 전면적으로 가동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 다시금 이제 이 승소를 하게 되면서 곧 조만간 아마 가동이 재개된다면 다시금 이제 코롱에 대한 어떤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판단은 됩니다. 네. 영업비밀 소송에서 2심 승소 판결로 이제 코롱과 코롱 인더스트리들이 상한가 가게 했던 그 개념의 핵심인데요. 아라미드 섬유 어떤 이야기를 말하는 건가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꿈의 물질입니다. 정말 꿈의 물질인데요. 이제 먼저 간단하게 개념 정리만 조금 좀 하면요. 아마이드 결합이라는 거하고 벤젠 고리 결합이라는 거를 통해서 고분자 그 폴리 아마이드를 형성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는 그렇게 뭐 아셔야 될 내용은 아니고요. 쉽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인데 1cm도 안 되는 실입니다. 1cm도 안 되는 5mm의 실인데 이 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냐면 2톤짜리 차를 그 실 하나로 끊어지지 않고 이제 들어올리는 힘을 갖고 있고요. 또 이 실 같은 경우에는
500도가 넘어야지 이게 탑니다. 그래서 500도 전까지는 타지도 않는 물질.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강한 힘과 굉장히 강한 내연성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은 항공우주, 군사적인 어떤 장비로 이제 굉장히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강한 어떤 물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방탄 자켓이나 방탄 헬멧, 뭐 이런 쪽, 그리고 골프채, 테니스 라켓, 뭐 이런 쪽으로 지금 활용을 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활용 범위를 지금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산업 전반에서, 사실 섬유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저성장 쪽, 그리고 사양산업 쪽으로 지금 분류가 되다가, 이제 아라미드 섬유를 통한 기타 확장된 개념에서 슈퍼 섬유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슈퍼 섬유 관련 쪽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라미드 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라게와 메타게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하는데, 파라게와 메타게라는 분류 자체가 왜 이렇게 분류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철보다 강한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쪽이 파라게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메타게라는 것은 고내열성, 그러니까 500도까지 견디는 그 내열성을 이용해서 이거를 활용하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파라게 쪽을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파라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철에 비해서 5배 정도 강한 힘을 보이면서 1980년도에 방탄조끼라는 게 실용화되면서 이게 이제 시장에 전면적으로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얘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게 활용도가 여러 가지로 있는데 브레이크 패드도 사용되고요. 우주항공 소재 쪽으로 사용되고,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사용이 되면서, 이쪽에 대한 활용 범위는 지속적으로 지금 시간을 지내면 지낼수록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문제가 되는 코롱이라는 회사는 파라게 쪽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파라게 업체 쪽은 크게 두 종목으로 분류가 할 수 있는데, 코롱하고 효성 두 회사로 지금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코롱 같은 경우는 이미 연산 8,000톤 정도의 생산 라인을 완전히 구축한 상태에서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공장이 가동이 중단됐던 상태이고요. 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 단계입니다. 이제 생산 준비 단계인데 연산 1,000톤 정도, 이 정도가 지금 이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파라게 쪽의 아라미드 섬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체의 생산량인데, 코롱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번에 문제만 좀 해결된다면 아마도 생산 라인을 확대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코롱의 상당한 어떤 성장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한 축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쪽이 이제 메타게입니다. 메타게 쪽은 열에 잘 견디는 습성을 이용을 해서 이쪽을 활용하는데, 지금 이제 단시간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으로는 350도까지는, 이 메타게 아라미드 섬유를 이용해서, 견뎌낼 수가 있고요. 350도까지는. 그리고 긴 시간 동안은 210도까지 견뎌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장점이 또 하나가 뭐냐면, 친환경 섬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섬유가 녹거나 연소가 되면서 문제가 되는 이산화탄소나 이런 거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탄화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친환경 섬유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메타게 쪽의 업체가 웅진케미칼하고 휴비스라는 두 개의 회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웅진 같은 경우는 연산 3,000톤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소방관들이 주로 많이 입는 방염복 쪽을 지금 주로 이쪽에 좀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아마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활용도가 더 넓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우주인들 우주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이쪽에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걸로 지금 볼 수가 있고요. 휴비스 같은 경우는 연산 500톤 정도인데, 지금 이쪽은 계속적으로 이제 증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비스 같은 게 이제 500톤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확대를 하면서 아마도 휴비스가 섬유 쪽에서 장섬유, 단섬유 이런 쪽의 어떤 기본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쪽에서 메타게 아라미드가 휴비스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군사용품부터 실생활용품까지 소재의 활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큰 소송에서 이렇게 승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 업체로는 코롱과 효성 또 웅진케미컬, 휴비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들 관련주의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좀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휴비스는 지금 최근에 좀 반영을 하고 있고요. 네. 반응을 하고 사실은 휴비스가 좀 무거운 종목이에요. 굉장히 안 움직였던 종목인데 일부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상승을 하려고 좀 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는 코롱하고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사실 코롱하고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 이미 듀폰과 소송을 1조 돈을 다 물어주고도 그만큼의 충당금 쌓아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움직이는 거는 정상적인 움직임이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근데 효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전체적인 매출 자체에서 아라미드 섬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를 않기 때문에 뭐 주가가 그렇게 이것만 갖고서 상승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효성은 전반적인 업황이나 이런 것도 좀 같이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아라미드 섬유에서의 그 최고 선호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롱이나 아니면은 저쪽 이제 그 휴비스 쪽을 보시는 게 그 탑픽 종목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관련 업종에서는 듀폰과의 아라미드 소송에서 승소를 했던 코롱과 또 휴비스가 강한 상승이 있지 않을까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의 이런 상승, 또 국내 섬유업체는 앞으로 슈퍼섬유에서 좀 앞으로의 그 수익성을 찾을 수 있는 활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예. 지금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지금 슈퍼섬유라는 것을 지금 적용을 해나가고 있는데, 네. 아라미드 섬유 말고 여러 가지 섬유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국내 섬유업체들은 분명히 이쪽에서 이제 성장 엔진을 이제 단순히 섬유는 옷 만드는 걸로만 지금 볼 수가 없고요. 굉장히 이제 다양한 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방탄조끼를 아라미드로 만들면서 약간의 아이언맨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미드 섬유에 대해서는 기술에 대한 어떤 경쟁은 계속적으로 좀 치열할 걸로 좀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듀퐁이 1위 업체고요. 일본의 데이진이라는 데가 2위 업체고요. 그리고 코롱이 3위 업체 정도로 해서 이제 과점 형태로 현재 그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효성과 휴비스가 일단 가세를 하면서 아라미드 섬유에 대한 본격적인 성장에 대한 경쟁 확대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쪽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좀 확대되는 쪽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내 섬유업체에서 또 한 가지 지금 찾고 있는 것이 이제 나노 섬유 쪽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나노 섬유라는 것은 1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섬유를 갖다 나노 섬유라고 하는데, 섬유의 직경이 지금 이제 상업화에 성공한 업체는 이제 3개 정도를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롱, 휴비스, 웰크론. 웰크론은 사실은 조금 이제 작은 업체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 판단을 하기 좀 어려운 업체이긴 한데, 코롱이나 휴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라미드 섬유 이외에 나노 섬유, 그리고 이제 스마트 섬유라고 하는 게 이제 의료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IT, BT, NT를 접목시킨 나노 기술을 접목시켜갖고 스마트 섬유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간에 섬유업체에서의 코롱과 휴비스 이쪽은 이제 공통되는 숫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들의 기업체를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성장 엔진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탄소 나노 섬유라고 있는데, 이제 CNT를 활용한 섬유 쪽의 접근이 좀 있는데, 요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라미드 섬유나 스마트 섬유, 나노 섬유에 비해서는 약간의 좀 문제점들을 좀 노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술적 보완이 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3가지 정도입니다. 아라미드 섬유, 나노 섬유, 스마트 섬유. 요 정도까지를 해서, 섬유업체의 새로운, 생존의 활로를 찾는 성장 엔진 쪽으로 지금 가보면서 이쪽의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 작업들이 분명히 진행될 거고요. 관련 기업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롱, 효성, 휴비스 요 정도가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 국내 업체로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라미드 섬유와 관련해서 국내 업체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코롱과 휴비스 또 관련 업종까지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우 멘토입니다. 자,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딱히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아서 좋다기보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선호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안정화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좀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증권주가 모처럼 만에 오늘 강한 흐름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한번 말씀해 드렸었죠. 우리 증권주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7조에 육박한다는 것은 일단 증권주가 회복에 일단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 오늘은요 증권주 말고 또 다른 또 업종을 또 체크를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슈는요, 해운하고요 조선업종을 좀 점검을 해보자. 이 정도 타이밍에서 딱 점검을 해야 될 타이밍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왔는데요. 자, 지금 먼저 해운업계부터 말씀해드리면은, 해운업계 주가가요 전반적으로 횡보 중입니다. 계속 이제 횡보 중인데 올라갈 것 같기도 한데 안 올라가고 있죠. 이 이유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BDI 지수가 3월 달에 굉장히 상승을 가파르게 했어요. 근데 3월 말부터 조정이 다시 한번 들어왔거든요. 재조정이 들어오고 있다. 이 BDI 지수가 뭐죠? 벌크선 운임 지수입니다. 운임이다 보니까 해운업과 가장 밀접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전반적으로 이 CCFI죠. 중국의 컨테이너에서 운임 지수인데, 이 또한 계속해서 지금 6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임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서 이 부분이 지금 해운업종이 1분기 내도록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 P3가 있는데, 세계 최대의 해운업체 3개죠. 그래서 머스크라든지, 그리고 MSC, 그리고 CMA 같은 경우에도, CMA 같은 경우에 3개가 연합이 되어서 일단 공동 영업망을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거든요. 이 공동 영업망이 가동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운임의 상승에 일정 부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머지 이제 마이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들 이제 P3 같은 경우에는요, 아시아하고 유럽 특히 여기에 물동량이 약 한 40%를 차지해요. 자, 이 부분이 국내 선사들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이 되고 있어서 1분기 내도록 해운업종이 상승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관찰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는 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가, 일단 한진해운하고요 현대상선이 6주 연속 CCFI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4월부터요 운임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운임 인상을 했는데, 재밌는 사실은요, 특히 이 유조선 운임지수 같은 경우 WS라고 얘기를 하죠. 월드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작년 1분기 대비 현재 지금 올해 1분기가요 약 한 35% 이상 증가를 했어요. 굉장히 많이 증가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작년 1분기보다 훨씬 더 떨어진 상황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운임요금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실적은 2분기 실적에는 굉장히 반영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이거는 바로 이제 4월부터 이제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P3가,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박들이요, 참 뭐냐면 연료 효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연료 효율성이 높은 에코십 위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임을 굉장히 낮출 수가 있어요. 운임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인데, 얘네들이 과연 이 운임을, 경쟁력 있는 운임을 가세해서 가격으로 승부를 한다면 이 우리나라 국내 해운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다시 한번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연 현재의 글로벌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P3가 과연 가격을 인하할 건지, 아니면 가격 수준을 이 한진해운이나 그다음에 현대상선 등의 마이너 기업들이 유지하고 있는 정도 수준으로 맞춰가면서 이익을 향유할 것인지가 최고의 관찰 포인트 같습니다. 현재로는요, 충분히 물동량이 그렇게 과잉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일정 부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2분기는요, 따지고 보면 해운업계의 연중 최대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2분기 성수기라고 본다면 1분기 이번 실적 발표 타이밍에는 별로 안 좋게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2분기 운임 인상폭, 그리고 성수기 본격 진입에 따른 일단 실적 개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작년 대비 올해 1분기, 2분기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한진해운입니다.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1월달 한 7,500원 선까지 살짝 다가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지금은 6,450원에서 계속 6,400원대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부터 2분기는요, 다시 한번 7,500원을 향한 본격적인 회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현대상승 같은 경우도 회사채에 대한 부담들 좀 있었죠. 회사채 만기가 들어옴에 따라서 이러한 부담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최바닥에서 13,300원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제 점진적인 회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가격은 해운업종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가격 하락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회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데 여러분들 착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해운업종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히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이제 조선업도 짧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가 좀 회복이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20만 원이 순간적으로 깨졌지만 현재 22만 2천 원으로 한 10%권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요, 1분기를 집계해 보니까 수주 잔량이요, 세계 1등에서 5등까지가 전부 다 우리 한국이더라. 우리 한국 조선사가 다 차지하고 있더라. 아직도 과점 상태인 것은 분명하다. 이 과점은요, 물량의 과점이 아니라 기술의 과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 우위가 만들어낸 과점이기 때문에 점차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 SDS 조선해양 같은 최근에 이제 큰 빅 이슈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인 심리가 떨어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요, 그보다는요, 아직 메이저권들이 지금 자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업황 전체적으로는 계속 좀 양호하다. 오히려 어찌 보면은요, SDS 조선해양이 이렇게 힘들어졌다는 것은 향후 이 메이저 기업들한테는 사실은요, 좀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요, 클락슨 신조선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1포인트 또 상승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조선가가 계속 올라가고 수주는 지금 최근에 이제 VLCC부터 이제 LNG선까지 하반기 LNG선 터져나갈 부분이고 해양 플랜트까지 이어지는 발주들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의 조선주 분명히 기대치는 굉장히 높이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수주라는 것은 수주가 곧 실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시차를 두고 실적은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가는요, 대부분의 조선주들은 실적을 보고 따라가기보다는 수주와 실적의 중간 포인트를 잡아가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가속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하반기가 될 것이고, 상반기에는요, 계속 자리를 좀 높여가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또 재밌는 사실은요, 이 VLCC죠. 이 원유 운반선인데요. 초대형 원유 운반선인데 가격이요, 드디어 한 척당요, 1척당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분이 될 것인데요. 자, 이렇다면 이제는 뭐냐면 척수도 많아지지만, 즉 개수도 많아지지만 한개의 금액도 높아지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는데 올해도 약 한 15%에서 20% 수주 목표를 올려놓았잖아요. 그것 또한 충분히 초과 달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 속에서 일단 지수가 안정화되고 있는 흐름이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 들어오는 입장이라면 이러한 소재 민감주 쪽으로 굉장히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많을 것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어떻냐면 이 바이오테크나 초성장 모바일 관련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금이 많이 빠져나오면서 어디 쪽으로 가냐면 이 저퍼와 운송 그리고 철강 화학 쪽으로 자금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지수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충분히 이 소재 산업재군들의 전반적인 흐름들은 같이 이어지지 않을까. 자, 대응책 볼게요. 일단 글로벌 물동량 회복에 따라서 계속적인 기대감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해운과 조선 중에 어느 것을 골라라 두 개를 선택하게 된다면 저는 과감히 조선업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운보다는 아직은 조선업 쪽이 훨씬 더 매력도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는요, 바로 이번 진입하는 1분기 실적입니다. 1분기 실적이 각 조선사와 해운사가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올해 향방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인데, 이미 조선과 해운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기관들의 컨센서스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보다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거든요. 최근에 조선주가 좀 올라왔긴 했지만 아직도
이 전체적인 이익 추정치 하향폭보다는 굉장히 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1분기 추정 예측치 정도만 만약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이 기업들의 주가는요,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업의 전반적으로 이 주가의 모멘텀이 좀 강화되는 부분은 바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침해의 관점으로 들어가도 전혀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조선업도 여러분들의 포트에 충분히 넣어둘 만한 아주 좋은 타이밍이기도 하고 충분한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서 오늘 이슈와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특징주 가지고요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경제방송 최초로 선보이는 바닥잡기 팁 프로젝트 선상클럽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로 많은 사랑 받고 있는데요. 감사드리면서 이 두 분의 바닥잡기 팁 든든하시죠? 이 두 분의 바닥잡기 팁을 듣고 종목을 선정한다면 조금 더 성공 투자에 가까워지리라 생각됩니다.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김선윤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바닥 잡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저희가 바닥 팁을 드리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점검뿐만 아니라 바닥 잡기 노하우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바닥 팁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김선윤 멘토님의 바닥 팁은요, 의심스러운 수급이다 말씀해 주시고, 이상훈 멘토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이시네요. 포트폴리오 개편이 다시 오고 있다. 네,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의심스럽다는 건 좀 의아한데요. 네, 깔끔하지가 않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제부터 계속적으로 3월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철강주들이 오늘 급등을 하고 있고, 화학주들이 어제 급등이 잠깐 쉬어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들도 오늘자에서 굉장히 잘 움직여 주잖아요. 어제 상담 주셨던 분, 현대중공업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1.3% 정도 좀 잘 가고 있습니다. 현대미포도 마찬가지로 2%까지 상승을 주고 있는데, 자, 바닥에서 확실하게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지금 기관들과 외인들의 흐름은 지금 전차군단을 털고서 다시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철강, 화학, 조선주, 은행주 쪽으로 빠르게 들어가고 있고, 또 하나 오늘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증권주들까지 급등을 하면서 지금 매수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증권주는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잘 나고 있죠, 수익이? 이 바닥 포인트에서 정말 바닥인지 단기적인 바닥인지 의심이 되는 게 수급적인 부분이 좀 깔끔하지가 않다는 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살펴보자면요, 외국인들이 오늘 물량 좋습니다. 근데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지만 확실하게 아직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가가요, 한번 튀어 오른 다음에 횡보를 좀 거치면서 빠지거나 올라가는 그런 힘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단계는 횡보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횡보 박스권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다. 그래서 조금은 상황 자체를 너무 빠르게 대응할 필요는 없고, 지난주에는 제가 이성대 멘토랑 같이 이런 의견이었죠. 관심보단 관망이다 말씀드렸는데, 관심권이긴 하지만 아직 그래도 리스크는 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보자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장중에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점차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상로 멘토님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개편할 때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도 누군가는 사고 싶어 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꾸준히 매수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있던 거죠. 쉽게 갈 수 있는 투자 포인트입니다. 현재 자리 2000포인트를 앞두고 지금 자리는 눌러주는 눌림목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세적인 부분을 봤을 때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어느 정도 매물권력이 저항 구간에 해당된다고 먼저 생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앞서 있던 고점 자체를 이번에는 돌파하지 않고 근 터치만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음봉에 해당되는 이 캔들은 의미하는 바는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팔고 떠나라 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하단에서 다시 한 번 더 잡아서 올리고 있는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서보다는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투신권이 아직까지 매수세가 안 들어온다는 것은 아직까지 고점 영역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는 것은 아직까지 지수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순환주가 모멘텀이 반드시 있다. 대신 투신권이 만약에 매수에 가담할 시에는 그때부터 조금씩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 매도에 대한 물량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요, 투신권이. 이런 물량 자체를 봤을 때 곧 꼭지는 다가온다. 대신 꼭지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던 종목군들, 기관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저가 매수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하십시오. 저가 매수를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기관입니다. 그 기간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개편할 때가 머지않아서 오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바닥팀 모두 다 수급 말씀해 주시면서 기관의 매수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정리해봤습니다. 문자가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첫 번째 시청자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는요. SK이노베이션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괜찮다 하시네요. 다만 김선일 멘토님은 조심조심 말씀해 주셨고 이상로 멘토님도 같은 의견입니다. 비중 조절만 해보자 말씀해 주시네요. 네, SK이노베이션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바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이제 프로그램이 좀 빛을 보는가, 네. 제대로 된 질문들을 좀 많이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감사하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최근에 좀 흐름을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요, 이게 제가 지금 WTI 유가 차트를 제가 좀 열어놨는데요. 어제 그 시장에서 유가가 조금 반등을 줬습니다. 이유는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한 번 조금 우려감 때문에 유럽 증시가 영향을 받았는데 그 포인트로 인해서 좀 반등을 줬어요. 그래서 다시 100달러 이로 잘 치고 올라가는 포인트가 잡히고 브렌트율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한번 좀 상승 쪽으로의 좀 분위기 나와주면서 조금씩 다시 상승 전환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바닥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제가 WTI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이 포인트를 좀 보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주봉 차트인데요. 이 바닥 포인트에서 꾸준하게 상승을 주는 포인트 맞춰서 전화번호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포인트에서 바닥이다. 그렇다면 유가가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가 나온다면은 충분하게 어디까지 다시 110달러 선까지는 분명히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게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가라고 해서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움직입니다. 상승 쪽의 분위기 좀 고점 포인트 잡자면요. 요런 포인트가 이제 고점 라인으로 해서 슈팅, 요런 포인트가 고점 라인으로 잡힌다는 거죠. 다음은 딱 110달러 선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차트로 가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유가가 지금 조정을 받고서 다시 상승 쪽 분위기 전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튀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바닥에서 W자 패턴 자체 나온다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고 그 포인트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다음 라인은 전 고점 포인트 정도 잡자면 한 13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보이네요. 대신에 조금 조심스럽게 사셔야 된다는 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분할 매수하자는 의견을 드리는 거지 너무 갑자기 비중을 30% 한 번에 들어간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최소한 3번 정도 나눠가지고 사시라고 제가 조심이라고 좀 말을 좀 적어봤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도 같은 맥락의 의견일 것 같아요. 비중을 좀 중요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 유가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분위기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요. 항상 정제 마진이라는 부분을 누누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정제 마진은 어차피 분기가 끝나고 난 다음 분기가 돼야지만 이번 분기에 정제 마진이 많이 남았는지 적게 남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 자체가 꾸준히 하락하고 지금 2분기죠. 2분기에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유가가 올라간다면 어차피 이 실적분은 3분기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실적에 대해서 반영될 때까지는 시간상의 괴리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히 바닥에서 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두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대형주죠. 이런 차트는 매집 국면이 최소 1년 이상은 기다려져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요. 2013년에 지금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빠진 상태였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이 매집 국면을 길게 보려고 하더라도 이 정도 2013년 10월 달부터 지금까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세적인 부분으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크게 나온다는 생각보다는 상단에 있는 이 240선이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분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앞서 있던 음봉의 거래량, 그리고 여기에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래량, 그리고 앞서 있던 물량 자체도 지금은 다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던 어느 정도의 매집 물량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매집이 꾸준히 길게 되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 자체는 다음 주에도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그라미 지금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다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다만 비중 조절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처럼 궁금하신 종목들, 바닥에 대한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 바로 무료 문자 통해서 보내주신다면 이 두 분께서 수급과 차트를 통해서 꼼꼼히 분석한 바닥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코롱 플라스틱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 들어왔는데요.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 이번에는 안 된다 하시네요. 김선희 멘토님은 10점 만점에 2점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고, 이상은 멘토님은 단기 트레이딩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10점 만점에 2점이면 너무 아래쪽 박한 점수인 것 같은데요. 이게 저 코롱 관련주들이 네. 그 듀퐁 소송건에 좀 이기면서 주가가 좀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코롱 같은 경우도요, 주가가 잘 치고 가다가 결국 다시 꺾이고 있는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코롱 플라스틱은 오히려 지금 이슈 자체가 굉장히 조금 미미한 종목입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도 조금 이슈가 되는 듯 했는데 고스란히 보니까 보시면요. 투신권 좀 매수하다가 그냥 다시 좀 이렇게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모습, 빠졌다 다시 들어오는 거, 요거 물량 자체가 없다는 판단이에요. 거의 지금 흐름은 안 나오고요. 연기금 물량도 조금 오르니까 팔아버리고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 바닥에서 한번 치고 올라갔습니다. 치고 올라갔는데 한번 이 박스권에서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상승 쪽으로 분위기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코롱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코롱 쪽을 보시려면요, 코롱이나 코롱 인더 보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코롱 인더입니다. 코롱 인더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한번 튀어 오른 다음에 빠지지는 않고 있잖아요. 이유는 그래도 이쪽 관련해서 뭐가 있죠? 보험 매출 쪽에 있어서 아웃도어 쪽 관련된 매출이 나오고, 역시나 의료 관련주도 관심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코롱 플라스틱은요, 매수하기에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점 만점에, 차트는 좀 그나마 바닥에서 치고 가는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점을 드리는 거지, 다른 부분은 전혀 없어서 제가 10점 만점에 2점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궁금한 바닥주 종목들이 삼성전자부터 이렇게 다양합니다. 종목. 이번엔 코롱 플라스틱인데요. 안 된다고요. 단기 트레이딩만 가능하다고요. 네, 그냥 단기적으로 정말 뭐 스캘핑 정도의 그런 부분이 네. 나타나는 거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자리 자체가 보시면 5일선에 등락을 거듭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5일선 위에서 한번 물려있던 부분 자체가 발생하면서 장중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겠으나, 내일까지 같이 지켜본다면 내일은 다시 한번 더 갭 하락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벌써 지금 코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있던 이 물량 자체, 이 음봉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매물에 대한 출회 물량이라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 물량은 매집에 대한 음봉이 아닙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4월 4일 금요일이죠. 우리가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4월 4일 시작하자마자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상한가를 닫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상한가를 유지를 하면서 밑에 자 매물이 출회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날까지 4월 3일까지 물량 자체는 상당히 있었는 상태지만 곧장 상한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앞에 있던 이 거래량만을 봐서는 이 물량 자체가 세력이 빠져나온 물량인지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이 나온 물량이 이익 실현을 한 물량인지 해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꾸준히 차트 자체가 반등을 주더라도 반등이 상당히 약하게 나타나는 모습 자체는 이 물량 자체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에 다 남아있고 세력은 빠져나갔구나를 알 수 있는 차트입니다. 내려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개미 투자자들의 어느 정도 투매 현상 자체가 발생하지가 않죠. 그 말은 벌써 세력은 나갔고 여기에 남아있는 것은 빈 껍데기밖에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래서 앞에 음봉을 보고 만약에 매수를 생각을 하신 분이라면 지금은 이 음봉은 절대적으로 파는 음봉이다. 그래서 매집에 대한 음봉이라고 해석을 하기에는 상당히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841번님, 코롱 플라스틱에 대한 바닥 팁 두 분의 의견을 들으니까 더 확실한 투자 전략이 생기시죠? 이처럼 궁금하신 종목들 계속해서 무료 문자 통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덕산 하이메탈 매수해도 될까요? 6723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엇갈립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한 박자 쉬었다 가야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상로 멘토님은 반대 의견이네요. 바닥이 확인됐다 하시네요. 한 템포 쉬고 가는 시점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태블릿 PC 쪽 관련해서 좀 매출 확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종목인데요. 바닥은 맞아요. 1월 달부터 해서 새롭게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저는 매수가 자체를 18,000원 초반대면 어떠실까라고 좀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X 의견을 드렸는데요. 큰 흐름으로 볼 때는요. 주가 흐름 보자면 많이 밀린 만큼 밀린 다음에 다시 상승 쪽을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좀 더 확대를 해보자면요. 고점 포인트에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이런 고점 포인트 연결해서 평행하게 그었을 때 뚫고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나와줬어요. 딱 좋은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바닥 라인에서 바닥 인식으로 평행하게 갔을 때 나오는 그림은 또 여기가 바닥 인식으로서 반등을 주는 포인트들이 정말 그림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나와줬는데 이 포인트에서 이제 그림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뀌죠? 지워볼게요. 여기서부터 해서 바닥 라인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평행하게 주가 만들어서 그림 그려서 또 가보자면 지금 포인트 자체는요. 약간의 고점 포인트가 짧게나마 밴드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포인트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포인트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데 여기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8,000원 초반대 정도 18,500원 아래 정도가 왔을 때 그때를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되게 지금 폭이 굉장히 얇게 천천히 옮겨주고 있기 때문에 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잠깐 체크를 해보자면요. 잘 들어오다가 오늘 좀 연기금 빠지고 기관들 빠지고 오늘 잠정치 살펴보면 아직 안 잡히는데 기타법인 빠지면서 조금 하락 쪽으로 1.5% 밀리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 기관이든 외인이든 매도세 잡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포인트까지 기다려 볼만 하다. 그래서 제가 X 의견 드렸습니다. 네, 김선현 멘토님은 바닥은 맞지만 조금 더 낮은 바닥을 찾아보자 하셨고, 이상로 멘토님은 괜찮다는 긍정적인 이야기세요? 네, 맞습니다. 뭐 빠질 만큼 빠졌고요. 적자 아니죠. 적자 아니고. 지금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 대한 저는 시그널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닥 1번, 2번, 3번에 대한 시그널 자체가 1번에 대한 시그널 나오고 그 다음에 2번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나게 됐죠. 그리고 3번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나고 이 매물 구간 자체가 지금 보면 여기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자체를 지금 다시 한 번 더 큰 물량을 흡수를 하면서 돌파하는 모습까지 나타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지지가 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갭 상승을 노렸다는 거죠. 이 자리가 상당한 지지 권역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바닥권 중에 한 개의 종목군과 상당히 일치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차피 주식은 뻔한 패턴의 연속입니다. 그 패턴 안에서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뿐이고, 이 패턴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업 가치를 접목시키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지금은 바닥이다. 말씀을 드릴게요. 네, 두 분의 맥락은 비슷하지만 두 분의 의견이 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 의뢰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삼성정밀화학 매수해도 될까요? 4049번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도망치는 기관이다 말씀해 주시고 이상로 멘토님은 변동폭을 각오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삼성정밀화학 기관이 좀 매도를 하고 있나요? 네, 기관이 매도수가 나오는데 아마 또 글을 보니까 멘트 적어주는 거 보니까 또 저랑 비슷한 의견이실 것 같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OX 좀 틀리긴 하지만 자, 삼성 정밀화학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회사는 맞습니다. 근데 흐름이 지금 보자면요. 기관들이 그렇게 잘 들어오던 기관들 자체는 보자면 특히 투신권은 계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고 은행 매도세 나가고요. 연기금 쪽에서 매수 들어오다 매도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전반적으로 매도가 강화가 된 시점 자체가 4월 들어서부터 기관의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기관들이 매수한 물량 자체는 한 40만 주가량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반면에 외인들은 매수가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 외인들의 매수 수량 자체가 기관들의 매도량을 넘지 못해주기 때문에 개인의 매수세가 좀 잡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 흐름 자체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의 매수가 잡히면 주가는 진짜 거의 90% 이상은 대형주 관련해서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멈춰야 되는데요. 오늘 뭐 수급이 좀 있나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기타 법인 1000주가량은 들어오고 있는데요. 많은 물량은 아니네요. 5호장까지 확인은 필요하지만 분명히 조금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 기관들이 다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들어가기 좀 위험하기 때문에 기관이 다시 매수로 전환되는 포인트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매수 의견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나온다면은 그때 매수해 보자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대로 이상로 멘토님은 변동폭을 각오해보고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네, 좀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주가는 상당히 장기적이고 매집 국면에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저장을 꼭 하셔서 이 화면을 꼭 저장을 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보기를 한 3번, 4번 정도 꼭 하실 필요가 있는 차트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어느 정도 흘리는 차트가 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나 정직한 패턴이기 때문에 제가 꼭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상단에 지금 보시면요, 요 자리입니다. 지금 48,500원 자리가 매물대 상단에 해당하면서 박스권 상단에 놓여있는 자리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하단으로는 다 매집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신 거기에 매집 국면 안에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 부분은 언제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것은 제 마음이 아니고 이 주가 자체를 움직이는 부분의 메이저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고요. 지금의 이 구간 바로 2013년 7월 달부터 지금은 매집이 충분히 들어가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대형주는 최소 1년 정도는 매집이 들어가야지 시세가 크게 분출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하단에 변동폭 자체를 크게 잡고 꾸준히 우리가 매물대 매집을 같이 들어가는 자리라고 조금 더 해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삼성정밀화 앞서서 합병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위험을 조금 무릅쓰고라도 변동폭을 각오하고 길게 그리고 좀 더 호흡하면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좀 더 변동폭을 각오하더라도 매집 같이 해보자. 그래서 O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 영상만 저장하면 음성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만 나올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모습이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다시 보기를 통해서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두 분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금바닥주 공개합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하이트 진로를, 이상로 멘토님은 GS를 공개해 주셨습니다. 궁금한데요. 11시 무료 방송에서 그 비법이 공개가 됩니다. 포트폴리오 확인해 볼까요? 4월 8일 어제 편입한 원익 IPS가 벌써 수익권에 나 있습니다. 2% 가까운 수익권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증권은 4% 가까운 3.5%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로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동서가 2.5% 수익권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의 손실권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까요?
스톱텍은 어제 편입 뺐던 종목입니다. 현재 1% 정도의 수익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AS 포트폴리오 가격 전략 궁금하시죠? 계속해서 11시에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분의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유 멘토님은 16.36%, 이상론 멘토님은 30%에 가깝습니다. 29.5%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4월 9일 핫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